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 직장 생활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행동과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며 불만과 분노,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말, 행동, 마음이 모두 업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을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선업입니다. 세 가지 선업은 별표 쌓인 청정언어, 말, 청정신체, 행동, 청정마음, 생각, 별표 쌓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정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며 진실되고 선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려 화를 내거나 남을 비난하면 순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마음에 번뇌를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호는 프로젝트 마감일에 동료가 일을 늦게 처리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일 수도 있었지만 김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조심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다음 단계에서 함께 조정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말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마음도 비교적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정언어는 외부와 내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청정신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행동은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만드는 업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은 문제를 악화시키지만 신중하고 선한 행동은 문제 해결과 내적 평화를 돕습니다. 실생활 예시로 버스기사 이지수는 출근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만났습니다. 많은 운전자라면 경적을 울리거나 급정거로 위험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지수는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안전을 지킨 것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정신체는 이렇게 외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내적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청정마음은 마음의 상태를 선하게 유지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청정마음을 실천하면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보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김유나는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자신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김유나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번에는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다음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선업, 즉 청정언어, 청정신체, 청정마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통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말을 조심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외부 환경과 내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친구 관계, 사회적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박지훈은 업무 마감이 촉박한 상황에서 상사의 압박과 동료 간의 갈등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만약 박지훈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단순히 순간의 해소감만 얻었을 뿐 장기적으로는 동료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신의 마음은 더 불안정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기회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이 모두 카어머를 만들어내며 이는 다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해와 격려의 말을 선택하면 갈등이 줄고 팀워크가 강화됩니다. 또한 현대인은 정보 과부하와 비교,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대학생 최서윤은 SNS에서 친구들의 성취를 보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안과 좌절, 심리적 피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서윤이 청정마음을 실천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선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됩니다. 첫째, 청정언어는 말의 힘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나 문장이 아니라 마음 상태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정언어를 실천하면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정신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은 단순히 외부의 결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이현우는 피곤하고 바쁜 날에도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행동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내적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청정마음은 우리의 사고와 내면 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부정적이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학생 김하늘은 시험 결과에 실망했지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고 학습 계획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청정 마음을 실천하면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지현은 팀 내 갈등 상황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청정 언어, 행동은 공정하게 하며 청정 신체,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 청정 마음 함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세 가지 선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청정 언어는 청정 마음을 반영하고 청정 신체는 청정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청정 마음은 언어와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면 외부 상황과 내적 상태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누구나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가정주부, 의료진, 운전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박지민은 출근길에 길을 막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났지만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양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의 마음도 안정시켰습니다. 세 가지 선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 수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사회적 관계, 직장 내 팀워크,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비심을 갖게 되며 삶의 의미와 행복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삶의 어려움은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감정이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조민재라는 직장인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일정은 촉박하고 동료 중 한 명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상사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재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동료와 상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집어내는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다음 단계에서 함께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팀의 협업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힘든 상황에서도 청정 언어와 청정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대학생 박서연은 학기 말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책망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실패는 성장의 기회다.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서연은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학습 계획을 조정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정 마음의 실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적 평화를 가져오고 다음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은 또한 정보 과부하와 비교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성취와 생활을 보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김아리는 친구들의 여행 사진과 성공 사례를 보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이때 청정 마음을 실천하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선업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첫째, 청정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말을 조심하면 갈등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정신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버스기사 이준호는 출근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급정거로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준호는 침착하게 차량을 멈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부 상황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청정 마음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부정적 마음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부정적이면 말과 행동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학생 이서연은 시험 결과에 실망했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선업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청정 언어는 청정 마음을 반영하며 청정 신체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청정 마음은 언어와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즉,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면 외부 환경과 내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세 가지 선업을 적용하면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하는 팀 내 갈등 상황에서 말을 부드럽게 청정 언어, 행동은 공정하게 청정 신체, 마음은 평온하게 유직 청정 마음, 함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세 가지 선업을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압박과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동현은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상황을 관찰한 후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업, 카어머를 생성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내용이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감정에 휘둘려 무심코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청정 언어를 실천하면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정 언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실성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해악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 비난이나 욕설을 삼가는 것입니다. 셋째, 유익성입니다.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호는 팀 프로젝트 중 한 동료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다음 단계에서 함께 조정해보자. 이 말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갈등을 줄이고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김민호가 감정에 휘둘려 욕설을 하거나 비난했다면 동료와의 신뢰관계는 깨지고 팀 분위기도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청정 언어는 단순히 외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 평화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최하나는 학급 토론 중 친구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은 건설적으로 진행되었고 최하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에서 짜증이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정 언어를 실천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실생활 예시는 직장인 이서준입니다. 그는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정중하게 질문과 확인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업무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정 언어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정 언어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언어를 자제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격려와 이해를 경험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행동을 개선하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청정 언어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장 동료 최동현은 회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는 감정적 충돌 없이 문제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팀 전체의 생산성과 협력 분위기가 향상되었습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말의 영향력을 고려합니다. 긍정적 표현 사용하기,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 격려의 말을 선택합니다. 진실과 유익성을 판단, 말이 사실에 근거하며 상대방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자기 내적 관찰, 화, 짜증, 불만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가정, 학교, 사회적 모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김유나는 처음에는 친구와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지만 청정 언어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면서 친구 관계가 개선되고
자신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정 언어는 단순한 자기 수양의 도구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내적 평화와 외적 조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정 언어는 단순히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의 기반이 되며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박지훈은 업무 압박 속에서 실수를 했지만 동료의 말을 듣고 괜찮아요. 이번에는 함께 해결해 봅시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는 동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박지훈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말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자 상황을 만드는 힘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최하리는 그룹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말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팀은 논쟁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청정 언어는 이렇게 상황을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불만, 친구와의 사소한 언쟁, 직장에서의 긴장 상황 등 다양한 순간에서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격려와 이해를 경험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행동을 개선하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청정 언어의 핵심은 진실성, 비해악성, 유익성입니다. 진실성은 말이 사실에 근거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해악성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 즉 욕설이나 비난을 삼가는 것을 뜻합니다. 유익성은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이서준은 상사와의 대화에서 화가 났지만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언어를 사용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할 때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즉시 말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윤아는 친구와 의견 충돌 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고 친구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청정 언어는 또한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언어를 줄이고 격려와 이해의 말을 선택하면 신뢰와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이서연은 직장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팀워크가 향상되고 상호 신뢰가 증가했습니다. 청정 언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기 수양과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갈등 상황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실에 근거한 언어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행동은 공정하게,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함으로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청정 언어는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내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였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청정 언어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언어를 선택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청정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감정이 격할 때는 즉시 말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생각하기, 긍정적 표현 사용하기, 비난보다는 격려, 조언, 건설적 피드백을 선택하기, 진실과 유익성 판단, 말이 사실에 근거하며 상대방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자기 내적 관찰, 화, 짜증, 불만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기. 이러한 실천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차 자연스럽게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김유진은 친구와 의견 충돌 시 처음에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청정 언어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면서 친구 관계가 개선되고 자신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정 언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말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조절하고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하면 개인의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직장, 가정, 사회적 환경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실천 방법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즉시 말하면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이준호는 회의 중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긍정적 표현 사용하기. 청정 언어를 실천할 때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이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처음에는 화를 내고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격려하며 말함으로써 아이에게 안정감과 동기부여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직장에서, 대학에서, 사회적 모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갈등을 예방하고 팀의 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실과 유익성 판단하기. 말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 상황에서 단순히 화를 내는 대신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성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유익성은 말의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적 관찰. 청정 언어를 실천하려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 짜증, 불만 등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말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원과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 후 팀원에게 부드럽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과 조절은 말의 질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반복적 실천과 습관화. 청정 언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복적 실천을 통해 점차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김유진은 친구와의 작은 갈등에서 처음에는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청정 언어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자신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언어적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정 언어를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 평화, 주변 관계, 사회적 환경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최동현은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의 신뢰를 유지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생활 적용 사례. 교사 김하나 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보다 격려와 지도 중심의 말을 사용하여 학생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학습 동기를 높임. 운전사 이지수 교통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배려하여 안전 운전 실천. 의료진 박성호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부드럽고 존중하는 말을 사용. 신뢰와 안정을 제공. 직장인 김서진 동료와의 의견 충돌에서 감정을 제어하고 사실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팀워크 개선. 청정 언어의 장기적 효과. 청정 언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감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긍정적 사회적 환경 조성, 자기 수양과 정신적 성장. 말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청정 언어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훈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때때로 큰 행동보다 작은 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청정신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선업을 실천하고 외부 환경과 내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마음뿐 아니라 행동 자체가 카어머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힘든 상황에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은 우리의 말과 마음을 보완하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박지훈은 회의 중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단순히 말로만 격려하지 않고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수정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팀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동료에게 신뢰와 감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청정신체를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행동에서의 선과 악의 구분. 청정신체를 실천하려면 먼저 행동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악한 행동,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반응, 선한 행동, 타인을 돕고 공정하며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행동. 예를 들어 운전사 이준호는 출근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경적을 울리거나 급정거로 화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는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예방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대학생 최하리는 그룹 과제에서 동료가 과제 일부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불평하지 않고 동료가 부족한 부분을 대신 도와주며 팀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청정신체를 통해 행동으로 선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청정신체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안, 가족을 위해 청결하게 집안일을 하거나 부모와 아이를 배려, 직장, 동료를 돕거나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 수행, 사회 주변 환경을 정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 제공. 예를 들어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 보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육체적 행동을 넘어 아이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전달하며 선업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의료진 박성호는 병원에서 피곤한 날에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체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환자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었고 자신의 내적 만족감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행동과 마음의 상호작용. 청정신체는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면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동료를 돕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외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대학생 김유진은 힘든 시험 기간에도 친구를 도와 공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고 내적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행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청정신체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한 행동 선택. 충동적 반응보다 상황을 고려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동,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이타적 행동을 실천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작은 선행의 반복, 작은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습관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회의 중 동료가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대신 자료를 준비하고 보충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동료를 돕고 팀 분위기를 개선했으며
그의 내적 평화와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장기적 효과. 청정신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감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조화와 협력 증진, 자기 수양과 정신적 성장. 예를 들어 운전사 이지수는 매일 교통 상황에서 침착하게 배려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반복적 행동은 장기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정신체는 단순히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내적 평화와 외적 조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이 선을 실천할 때 주변과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전파됩니다. 다양한 실생활 적용 사례. 청정신체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행동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긍정적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작은 충돌이 생겼지만 화를 내는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으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인 김서진은 프로젝트 중 동료가 실수를 발견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직접 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워크가 강화되고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생 최하리는 친구가 과제 제출을 놓쳤을 때 혼내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함께 완성했습니다. 친구는 감사를 느끼며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운전사 이준호는 출근길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천천히 운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도 사회적 선업으로 이어집니다. 행동과 마음의 상호보완. 청정신체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행동도 선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갈등 상황에서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학생 김유진은 시험 기간에도 친구를 돕기 위해 자료를 나누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는 도움을 받았고 김유진 자신도 내적 만족감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행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 청정신체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행동 선택, 즉흥적, 충동적 반응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 도움, 주변 사람의 필요를 관찰하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 책임감 있는 행동,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 신중하게 결정. 작은 선행의 반복. 일상 속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해 습관화합니다. 감정과 행동의 일치. 마음속 긍정적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팀 미팅에서 동료가 발표를 제대로 못했을 때 대신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도왔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동료에게 도움을 주었고 팀 분위기를 개선했으며 그의 내적 평화와 만족감도 높였습니다. 행동의 장기적 효과. 청정신체를 꾸준히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 및 신뢰 구축,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감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조화와 협력 증진, 자기 수양과 정신적 성장. 예를 들어 운전사 이지수는 매일 교통 상황에서 침착하게 배려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은 장기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정주부 박서영은 매일 집안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족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적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직장인 김서진은 동료를 돕는 행동을 습관화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청정신체의 핵심 요약. 청정신체는 우리의 말과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그 행동이 주변과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일치하는 선한 행동이 선업을 쌓고 내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청정신체를 실천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전 신중함,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 책임감 있는 행동, 일상 속 작은 선행 반복, 마음과 행동의 일치. 이러한 행동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는 삶의 질 향상, 인간관계 강화, 내적 평화 확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청정신체 실천 사례 확대. 청정신체는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상 속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습관화되며 우리의 내적 평화와 주변 관계 모두를 개선합니다. 학교 사례. 대학생 박서영은 수업 중 친구가 발표를 잊어버렸을 때 혼내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며 발표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친구는 감사함을 느꼈고 박서영 자신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직장 사례.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보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생산성이 올라갔고 신뢰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정 사례. 가정주부 이하나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직접 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공공사례. 운전사 이지수는 출근길 교통 상황에서 화를 내기보다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배려하며 안전 운전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행동과 마음의 상호작용 심화. 청정신체는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행동이 선하게 나타나고 선한 행동은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관찰하고 동료를 돕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내적 평화 유지와 불필요한 번뇌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 기간에도 친구를 도와 자료를 나누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동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고 최하린 자신에게도 내적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행동 실천을 위한 심화 전략. 청정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 행동 억제. 감정이 격할 때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상황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타적 행동 확장.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책임감 강화. 행동의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합니다. 작은 선행 습관화. 매일의 작은 선한 행동을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습관화합니다. 감정과 행동 일치.
마음속 긍정적 의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회의 중 동료가 발표를 제대로 못했을 때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은 동료를 도왔을 뿐 아니라 팀 분위기를 개선하고 내적 평화와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장기적 효과와 지속적 실천. 청정신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감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조화와 협력 증진, 자기 수양과 정신적 성장. 예를 들어 운전사 이지수는 매일 교통 상황에서 침착하고 배려심 있는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반복적 행동은 장기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정주부 박서영은 매일 집안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적 만족감을 높였습니다. 직장인 김서진은 동료를 돕는 행동을 습관화하여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청정신체의 핵심 요약. 청정신체는 우리의 말과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그 행동이 주변과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전 신중함,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 책임감 있는 행동, 일상 속 작은 선행 반복, 마음과 행동의 일치. 청정신체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삶의 질 향상, 인간관계 강화, 내적 평화 확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이 선을 실천할 때 주변과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이 전파됩니다. 청정의식 마음을 통한 선업 실천. 청정의식, 즉 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의도를 유지함으로써 선업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업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선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과 청정의식의 의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말과 행동도 부정적이 되며 마음이 긍정적이면 말과 행동도 선하게 나타납니다. 청정의식은 단순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올바른 의도와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 기간 동안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자연에 맡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은 공부에 집중력을 높였고 불필요한 불안과 긴장을 줄였습니다. 직장인 이준호는 프로젝트 진행 중 실수를 발견했을 때 마음속으로 동료를 탓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실제 행동에도 반영되어 동료와 협력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관찰과 자기 인식. 청정의식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며 그때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회의 중 동료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는 화가 나 있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고 올바른 의도로 대응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유진은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음속 반응을 관찰하며 나는 방어적이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은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한 의도의 유지와 강화. 청정의식은 단순히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비난하지 않고 도움과 협력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제 행동에서도 동료를 도왔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자신의 마음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대학생 박서영은 친구가 과제 제출을 놓쳤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친구를 이해하고 지원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고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명상과 마음 훈련. 청정의식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마음 훈련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의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틴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최하리는 매일 아침 10분간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명상 후 그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고 시험 스트레스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 이서준은 출근 전 짧은 명상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며 협력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가정 사례. 가정주부 이하나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실제 행동에서도 아이를 부드럽게 지도하며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직장 사례.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나는 팀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최소화되고 팀 분위기가 개선되었습니다. 학교 사례. 대학생 김유진은 친구와 의견 충돌 시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 개선과 내적 평화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청정의식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 청정의식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음 관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매 순간 관찰하며 부정적 반응을 인식합니다. 선한 의도 유지. 마음속으로 올바른 선택과 선한 의도를 다짐합니다. 명상과 마음 훈련.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의도를 강화합니다. 행동과 마음 일치. 마음속 선한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지속적 반복.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화합니다. 장기적 효과. 청정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와 스트레스 감소, 인간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증가, 자기 수양과 정신적 성장.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매일 청정의식을 실천하며 마음을 다스린 결과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내적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 기간과 과제 수행 중에도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의도를 유지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며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정언어, 청정신체, 청정의식은 각각 독립적으로 중요한 실천이지만 이를 동시에 통합하여 실천할 때 우리의 삶과 마음에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말, 행동,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우리는 상황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업 통합의 중요성. 단순히 말만 선하게 하고 몸만 선하게 행동하며 마음만 선하다고 해서 완전한 청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말과 행동, 마음이 함께 어긋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이준호는 팀 회의에서 동료를 격려하는 말을 했지만 행동으로는 동료의 과제를 대신 도와주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비난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언어는 겉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팀원은 그의 진심을 느끼지 못했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학생 최하리는 친구를 도울 때 마음속으로 올바른 의도를 다지고 실제 행동으로도 도움을 주었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 행동, 마음의 조화는 친구에게 진정한 도움과 신뢰를 제공하고 자신에게도 내적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삼업 실천의 단계. 삼업을 통합하여 실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음 관찰. 현재 내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인식합니다. 선한 의도 다짐.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선택합니다. 행동 계획. 올바른 마음가짐에 따라 구체적 행동을 결정합니다. 언어 조정. 말할 때 진실성, 비해악성, 유익성을 고려하여 말합니다. 실행과 점검. 행동과 말을 실행하고 마음 상태와 결과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갈등 상황에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올바른 의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을 계획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행 후에는 상황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실천은 삼업통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상에서의 삼업통합 실천 사례. 가정 사례.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침에 아이가 늦잠을 자자 마음속으로 바이를 이해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는 아이를 깨우고 준비를 도왔으며 격려의 말로 오늘도 힘내자라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 행동, 마음이 모두 조화되어 아이와의 관계가 평화롭고 신뢰로 유지되었습니다. 직장 사례.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가 업무 실수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비난하지 않고 돕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자료를 정리하고 보충했습니다. 또한 괜찮아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삼업의 조화로 동료는 안심했고 팀워크가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사례. 대학생 최하리는 친구가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마음속으로 친구를 이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를 도왔으며 함께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 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통합되어 친구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공공사례. 운전사 이지수는 출근길 교통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모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라고 다짐하고 침착하게 운전하며 보행자와 차량을 배려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한 행동을 보여주며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삼업 통합 실천의 심리적 효과. 삼업을 통합하면 단순히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평화,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매일 삼업을 통합 실천함으로써 업무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였으며 팀 전체의 안정감을 증대시켰습니다. 대학생 김유진은 친구 관계에서 삼업 통합 실천을 반복하면서 작은 갈등에도 감정을 조절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내적 평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업 통합 실천을 위한 전략. 마음 말 행동의 일치 확인. 매 순간 자신의 마음, 말, 행동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작은 상황부터 실천. 일상에서 사소한 상황부터 삼업을 통합 실천합니다. 명상과 자기 관찰 병행.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명상과 자기 관찰을 함께 실천합니다. 반복과 습관화. 작은 선업을 반복하며 습관화하여 자연스럽게 통합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점검과 개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 행동, 마음의 조화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합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갈등을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말, 행동, 마음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삼업, 청정언어, 청정신체, 청정의식을 일관되게 실천할 때 진정한 내적 평화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마음 관찰. 힘든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이준호는 상사가 예기치 않게 과제를 추가하며 압박을 줄 때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이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 기간 동안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와 실망을 느꼈지만 마음을 관찰하며 나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언어를 통한 갈등 완화. 어려운 상황에서 청정언어를 실천하면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원이 중요한 보고서를 실수로 제출하지 못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청정언어를 사용하여 괜찮아요. 다음에는 함께 확인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팀원의 방어적 태도를 줄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대학생 김유진은 그룹 프로젝트 중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며 좋은 의견이야. 함께 보완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청정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어려움 극복. 힘든 상황에서도 청정신체를 실천하면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재는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팀원이 지각하거나 실수할 때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동료를 탓하지 않고
선한 의도를 유지하며 행동했습니다. 이 행동은 팀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도 감소시켰습니다. 운전사 이지수는 출근길 폭우 속에서 교통 혼잡을 겪을 때 마음속으로 모두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자라고 다짐하고 침착하게 운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마음의 힘 청정의식 유지. 힘든 시기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만 청정의식, 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바른 의도를 다짐하고 내적 평화를 지키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갈등과 업무 압박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팀을 이해하고 지원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음속 의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 준비와 그룹 과제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자연에 맡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삼업통합 실천 전략.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삼업을 통합하여 실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상태 점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마음을 관찰하고 부정적 반응을 인식합니다. 선한 의도 유지. 마음속으로 올바른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다짐합니다. 말과 행동 조정. 충동적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합니다. 상황 점검과 조율. 결과를 관찰하고 부족한 점을 수정하며 다음 행동 계획에 반영합니다. 반복과 습관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삼업을 실천하여 습관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동료가 실수를 반복했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비난하지 않고 도울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대신 수정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어려운 상황.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이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행동과 말을 조화롭게 실천했습니다. 아이는 안정감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갈등과 업무 압박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조정하여 팀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학교. 대학생 김유진은 친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 올바른 의도를 유지하며 격려의 말과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친구 관계가 개선되고 내적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사회/공공. 운전사 이지수는 폭우 속 교통 혼잡 상황에서도 마음속 다짐과 안전 운전 행동, 적절한 언어적 배려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사람에게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심리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업을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 인간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증가, 자기 수양과 정신적 성장. 예를 들어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과 그룹 프로젝트 스트레스 속에서도 삼업을 유지하며 마음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직장인 최동현은 반복되는 업무 압박과 동료 갈등 속에서도 삼업을 실천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삶 전체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삼업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마음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 행동, 마음을 동시에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음 관찰과 감정 인식, 긴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 불안, 조급함을 먼저 인식합니다. 직장인 이준호는 팀 회의 중 상사가 갑작스레 요구사항을 바꿀 때 즉각적인 화를 느꼈지만 지금 내 감정을 인식하고 대응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올바른 의도 유지, 마음속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히 다짐합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친구와 의견 충돌 상황에서 나는 친구를 이해하고 협력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공격적 반응을 억제했습니다. 언어 조정. 말은 행동과 마음의 연장선이므로 충동적 언어를 통제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요. 같이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며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행동 실천. 마음과 언어의 올바른 선택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직장인 김민재는 팀의 업무 지연 상황에서 대신 자료를 준비하고 동료를 돕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점검과 반복.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사업을 올바르게 실천했는지 점검하고 부족 어려운 상황 속 사업 실천 사례.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은 날 화를 내기보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행동과 말로 격려했습니다.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갑작스런 프로젝트 변경과 팀 갈등 속에서도 사업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학생 김유진은 그룹 프로젝트 중 친구와 의견 충돌 시 마음속 다짐, 건설적 언어, 도움 행동을 통합하여 갈등을 완화했습니다. 운전사 이지수는 폭우 속 교통 혼잡 상황에서도 침착한 마음과 안전운전, 주변 사람에게 배려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합하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마음, 말, 행동의 일관성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축적을 보여줍니다. 사업 유지의 심리적 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적 평화 유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자기 효능감 강화.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습니다. 관계 개선, 말과 행동의 일관성으로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침착하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과 과제 스트레스 속에서도 사업을 유지하며 집중력과 학업 성취를 높였습니다. 직장인 최동현은 반복되는 업무 압박과 동료 갈등 속에서도 사업을 실천하여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사업 유지의 장기적 영향. 사업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삶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와 번뇌 감소, 반복된 실천으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부정적 감정이 줄어듭니다. 인간관계 강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침착하고 이타적인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이 강화됩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증대, 내적 평화와 주변과의 조화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정신적 성장,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 경험을 쌓게 됩니다. 사업 유지의 핵심 요약.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관찰,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합니다. 선한 의도를 유지,
마음속 올바른 목표를 다짐합니다. 언어와 행동을 조화롭게 선택, 말과 행동으로 의도를 표현합니다. 점검과 반복, 하루를 마무리하며 3업 실천을 점검하고 습관화합니다. 3업을 통합하여 유지하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와 주변 조화, 인간관계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은 개인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3업을 실천할 때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청정언어, 청정신체, 청정의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3업의 중요성. 사회적 상황에서는 말, 행동, 마음이 불일치하면 갈등과 오해가 쉽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3업이 조화롭게 실천되면 신뢰, 존중, 협력이 증진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하는 팀원들이 서로 갈등할 때 단순히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올바른 의도를 다지고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모두가 이해받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마음속 다짐을 하며 행동으로 중재하고 격려와 지원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 분위기가 개선되고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대학생 김유진은 동아리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돕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고 팀원들을 도와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3업의 조화는 동아리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정언어의 사회적 영향. 청정언어를 사용하면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존중이 증진됩니다. 직장 사례 팀원 김민재는 동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괜찮아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동료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었으며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학교 사례 대학생 최하리는 친구와 그룹 과제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좋은 의견이야. 함께 보완해보자 라고 말하며 갈등을 완화했습니다. 지역사회 사례 지역주민 박서영은 이웃 간 분쟁을 목격했을 때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청정언어는 단순히 말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조화를 형성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청정신체를 통한 사회적 실천. 행동으로 선업을 실천하면 공동체 내 협력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직장 사례 직장인 최동현은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 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행동은 팀워크 향상과 동료 간 신뢰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학교 사례 대학생 김유진은 친구가 과제 제출을 놓쳤을 때 대신 일부 과제를 도와주고 함께 진행했습니다. 행동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공공사례 운전사 이지수는 교통 상황에서 보행자를 배려하며 안전 운전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에게 안전과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청정신체는 공동체 내 실질적 도움과 협력을 통한 선업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청정의식의 공동체적 적용. 청정의식, 은 마음속 의도를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관리자 서민하는 팀 갈등 상황에서도 마음속으로 모두가 이해받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다짐하며 격려와 행동으로 이를 실천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동아리 활동 중 의견 충돌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나는 팀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자 박서영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선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봉사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청정의식은 마음을 중심으로 행동과 언어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공동체 내 선업을 증진합니다. 삼업통합 실천 전략 사회와 공동체. 마음 관찰과 올바른 의도 유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한 의도를 다짐합니다. 언어 조정,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언어 사용. 행동 실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 행동 제공. 점검과 피드백, 행동의 결과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 반복과 습관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업을 실천하여 습관화.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 갈등 상황에서 삼업을 통합 실천하며 마음속 다짐, 언어적 격려, 행동으로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반복적 실천으로 팀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내적 평화와 만족감도 증대되었습니다. 사회적 삼업 실천의 심리적 효과. 삼업을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내적 평화, 협력적 행동과 올바른 의도로 마음 안정. 사회적 신뢰 강화, 언어와 행동의 일관성으로 신뢰 형성. 협력과 조화 증진, 공동체 내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공동체 내 갈등이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예를 들어 대학생 김유진은 동아리 활동에서 삼업을 실천하며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개인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였습니다.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내 문제 상황에서 삼업 실천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팀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삼업, 청정언어, 청정신체, 청정의식을 일시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하여 습관화할 때 삼업은 단순한 실천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며 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습관화의 중요성. 습관화란 특정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입니다. 삼업을 습관화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올바른 마음가짐, 언어,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업무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10분간 마음 관찰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하루 동안 삼업을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실천으로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대응하며 팀원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과 과제 스트레스 속에서도 삼업을 하루 일과에 포함시켜 반복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올바른 의도를 다짐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설적 언어와 도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학업 성취를 높였습니다. 삼업 습관화 전략. 삼업을 장기적으로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작은 상황부터 삼업 실천을 시작합니다. 일상 속 통합, 출근, 등교, 가정생활 등 일상 모든 상황에 적용합니다. 점검과 기록, 삼업 실천 여부를 기록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점검합니다. 반복과 지속, 실천을 반복하여 자동화하며 점차 상황과 범위를 확대합니다. 자기 격려와 보상, 삼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했을 때 자신에게 격려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매일 업무 후 3업 실천 일지를 작성하고 성공한 날에는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반복과 점검으로 3업 실천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일상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습관화 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 3업을 습관화하면 초기에는 의식적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점차 다음과 같은 심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적 평화의 자동화, 마음이 자동으로 안정되고 감정 반응이 조절됩니다. 스트레스 감소, 알등이나 어려움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기 효능감 강화, 반복 실천으로 자신감과 자기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관계 형성, 말과 행동의 일관성으로 주변 사람과의 신뢰가 강화됩니다. 대학생 김유진은 3업을 습관화하면서 시험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과제 압박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3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내적 평화와 인간관계 개선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장기적 습관화를 위한 실천 예시.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침마다 아이와 함께 3업 실천 의도를 다짐하고 언어와 행동을 조화롭게 실천하며 가족 내 평화를 유지합니다.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와 갈등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마음 관찰, 선한 의도 다짐, 도움 행동과 격려 언어를 실천합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과 그룹 과제 상황에서도 3업을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집중력과 성취도를 높입니다. 지역사회 봉사자 박서영은 매일 이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3업을 실천하며 공동체 내 신뢰와 조화를 증진합니다. 이처럼 습관화된 3업은 개인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협력까지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실패와 재도전의 과정. 장기적 실천 과정에서 3업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는 3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장 사례,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프로젝트 마감일 압박 속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하여 상황을 평온하게 해결했습니다. 학교 사례, 대학생 김유진은 그룹 과제 중 친구가 실수했을 때 처음에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올바른 의도를 다짐함으로써 언어와 행동을 조화롭게 조절했습니다.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재도전과 반복을 통해 습관화가 강화됩니다. 3업 습관화의 장기적 효과. 3업을 장기적으로 습관화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신적 성장, 자기 관찰과 성찰을 통해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경험. 삶의 질 향상, 내적 평화, 행복감,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 사회적 조화 강화 말과 행동의 일관성으로 공동체 내 신뢰와 협력 강화.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알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효과적 대응 가능. 예를 들어 직장인 최동현은 3업 습관화를 통해 반복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동료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팀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과 과제 압박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였습니다. 3업인 청정언어, 청정신체, 청정의식은 이제 단순한 실천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 행동,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3업의 총체적 이해.
삼업은 각각 독립적인 선업이지만 말과 행동, 마음이 일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청정언업 진실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유익한 말을 사용하는 것. 청정신체 올바른 의도를 바탕으로 선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 청정의식 마음속에서 올바른 의도를 유지하고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것. 예를 들어 직장인 이준호는 회의 중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자료를 수정해주며 말로는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삼업이 통합될 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업과 내적 평화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삼업의 완전 통합. 삼업을 일상에서 완전히 통합하려면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주부 박서영은 아침마다 아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삼업을 실천합니다. 아이가 늦잠을 자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해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행동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팀 회의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지원하며 격려와 지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그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과제 분배 갈등에서도 삼업을 적용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공공/사회 운전사 이지수는 교통 상황 속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배려하며 마음, 말, 행동을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이러한 일상적 통합은 삼업이 습관이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삼업 실천의 심리적, 사회적 효과. 삼업을 완전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리적 평화,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합니다. 자기 효능감 강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 언어와 행동의 일관성으로 신뢰와 존중이 형성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화, 공동체 내 긍정적 상호작용과 협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김유진은 시험과 과제 스트레스 속에서도 삼업을 실천하며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학업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직장인 최동현은 반복되는 업무 압박과 동료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팀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켰습니다. 삼업 통합 실천 전략 관전 통합 단계. 삼업을 삶에 완전히 통합하려면 다음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음 먼저 관찰,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도를 선택합니다. 언어와 행동의 일치, 말과 행동이 마음속 의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합니다. 상황 속 반복 실천, 일상 속에서 작은 상황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확대합니다. 점검과 성찰, 하루를 마무리하며 삼업 실천 여부와 효과를 점검합니다. 습관화, 반복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재는 동료와의 갈등, 프로젝트 압박 속에서도 마음 관찰, 선한 의도 다짐, 격려 언어, 도움 행동을 반복하며 삼업을 완전 통합했습니다. 반복과 점검을 통해 그의 삼업은 일상적 습관이 되었고 팀 내 신뢰와 협력 분위기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 삼업 통합 사례. 가정 내 갈등, 부모와 자녀, 부부간 의견 충돌 상황에서도 삼업을 적용해 감정 조절, 이해의 언어, 협력적 행동을 실천. 직장 내 갈등, 동료 실수,
업무 압박, 프로젝트 지연 상황에서 3업을 통해 신뢰와 협력 유지, 학교 및 동아리, 그룹 과제, 토론, 의견 충돌 상황에서 마음, 언어, 행동을 조화롭게 실천, 사회/공공, 교통, 이웃, 봉사활동 등에서 3업을 실천하여 사회적 조화와 선업 축적,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마음, 말, 행동의 일관성과 통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업 통합의 장기적 효과와 삶의 변화. 3업을 완전히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신적 성장, 자기 이해, 자기 수양, 자기 통제 능력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내적 평화, 행복감,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 관계의 질 향상,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문제 해결 능력 강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 가능, 공동체 선업 축적, 개인의 선업이 사회와 공동체로 확장되어 긍정적 영향력 확대. 예를 들어 직장 관리자 서민아는 3업을 완전히 통합하며 팀 내 갈등과 업무 압박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응했고 팀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학생 최하리는 시험, 과제,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학업과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긍정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3업 완전 통합을 위한 실천 요약, 마음 관찰과 올바른 의도 유지, 언어와 행동의 일치, 일상 속 반복 실천과 점검, 실패 시 재도전과 개선, 장기적 습관화로 삶의 일부로 만들기. 3업을 완전히 통합하면 우리는 개인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 인간관계 개선,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